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대형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은 23개 상장사 가운데 LG상사와 한미약품 등 11개사에 대해 1개 이상 안건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KT의 K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의 심사 결과는 K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다음 달 25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T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K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딥글린트에 55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추진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딥글린트가 보유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인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된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는 수정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다시 부결이 되면서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에 힘이 붙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 반등을 이어갔던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던 상황이고요. 일부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만이 보여졌던 상황입니다. 자, 내일은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변동성을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하락한 2148.4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내림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79% 하락한 43,850원에 SK하이닉스는 1.33% 빠진 8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6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홀로 1% 넘는 상승 속에서 25만 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2% 상승한 754.8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CJ ENM과 그리고 신라제 모두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CJ ENM은 오늘 약보합 마감으로 24만 1,400원에 신라젠도 7% 넘는 하락 속에서 6만 8,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HLB도 2.54% 빠진 8만 8,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맷북스는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59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 상승으로 이어갔었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하락했던 폭을 장 후반에는 그래도 좀 만회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중 흐름이 상당히 약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어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역시 그 만기주답게 선물에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의 흐름이
그나마 좀 선방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지수가 코스피보다 나았음에도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 정도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주가지수 선물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의 만기가 겹치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코너에서는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봉투 선생님과 함께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업종의 특징과 특성을 잘 알면 시장에 맞게 대응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업종에 대해서 특징과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코스닥 음식료 담배 업종 256번이죠.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독특한 그런 그 흐름이나 테마에 의해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고요. 음식료는 코스피에도 음식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음식료 담배 업종은 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많죠. CJ제일제당이라든지 또 뭐 롯데그룹주들 굉장히 그 흐름이 좋은 그런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향이 다릅니다. 기업 흐름들도 다르고요. 하는 사업의 내용들도 조금 다른 흐름, 그리고 기업들이 거의 그 개별주 위주의 작은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테마주라든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음식료라는 게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경기 방어에 대한 뭐 그런 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그 특징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면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기에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과는 좀 다르죠. 음식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적당한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음식료 담배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그 사업들을 보면은 다양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품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주류, 사료, 건강식품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요. 또 사료를 만드는 기업들, 또 육류라든지 닭고기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기업들,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런 것들이 테마에 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속한 종목들의 흐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업종만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흐름에 맞게 적당히 대응을 하면 되는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업종의 어떤 고유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적절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요.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들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담배 업종인데요. 256번이죠. 국순당부터 쭉 보시면 후국 F&B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자,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어떤 테마에 같이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대응에 대한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주류 관련 기업이죠.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음식료 담배 업종에는 주류 관련한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순당을 비롯해서 쭉 보시면은 자, 진로 발효라든지 주정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창에탄올 역시 주정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풍국주정. 자, 이런 기업들은 뭐 그 주류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그 종목만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창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런 그 관련한 그런 이슈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이처셀이라든지 또 아미코젠, 또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지만은 역시 바이오와 관련한 이슈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바이오와 연관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식품 제조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뭐 노바렉스라든지 또 뉴트리바이오텍,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HL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관련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또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바이오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든지 의약품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헬스와 미용 관련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뉴트리바이오텍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역시 건강식품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주산업, 이런 기업들이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사료와 연관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KC피드,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렇게 사료가 붙은 기업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그 상호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향후에 그래서 자세히 이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자, 최근까지 중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메일유업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공약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게 메일유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육류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동우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지바이오도 자회사들이 닭고기 관련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리브로, 그리고 하림,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닭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육류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이선 FNG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육류를 또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팜스토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움직임이 나와요. 육류라든지 또 닭고기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향후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특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처셀이나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동팜투 테이블은 뭐 닭고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조류독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특수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또 테마로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메일유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사업은 사료 관련한 사업을 하지만은 치매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테마로서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향후에도 치매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지바이오 그리고 팜스토리. 자, 이런 기업들은 그 이지바이오 그룹입니다. 그리고 동팜투 테이블. 그래서 같이 어떤 그 우리손 FNG죠. 우리손 FNG, 이지바이오, 그리고 팜스토리. 다 이지바이오 그룹에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가 움직임이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체크를 하십시오. 테마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해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마로 움직이는, 정치인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입니다. 유시민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국주정은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자, 하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관심 종목 창에 넣어봤는데요. 자,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끼리 앞에서 그 종목군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종목군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닭고기 유통업체 중에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정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자회사 때문에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고요. 최근에는 이 이대주주 박순애 씨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죠. 연예인 주식 부호 몇 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40, 50대만 돼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 유명하셨던 그런 분이죠. 다만 지금은 수소차 테마로 움직인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해에탄올은 보혜양조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유시민 테마로 같이 그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미래생명자원, 자, 사료 제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치매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일유업도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메일홀딩스와 기업 분할이 됐죠. 이게 남양 사태가 있었을 때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씩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 흐름이 꾸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산하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코젠이나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은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줄기세포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라정찬 대표의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보석이 되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또 그런 이슈들,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또 크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만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담배 업종이죠.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특징적인 흐름은 없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 업종의 흐름도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수가 갈 때 꾸준하게 따라가는 그 정도는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네이처셀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도 이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담배 업종은 그 업종 자체의 어떤 그 고유한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을 한번 보실까요?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바이오가 움직일 때 줄기세포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5,000원대 가격이 64,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자, 대표가 구속되는 그런 이슈 때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오고 그런 흐름 쪽에서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불안한 면이 있고요.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은 출산이라든지 이런
정책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폐지를 한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관련한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가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항상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창해에탄올은 최근에 정치인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당분간 더 횡보를 하다가 한 번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이전에도 흐름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보다는 자회사에 수소차 관련한 그런 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크게 움직였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 다시 한번 움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관찰하셨다가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도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은 치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오니까 뭐 그 테마주로서 움직임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지바이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었었죠.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계라든지 또 그 육류 관련한 그런 유통을 하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독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료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은 또 전반적으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죠. 자, 다른 뭐 현대사료도 한번 보실까요? 현대사료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습니다만 역시 대북 테마의 어떤 그런 흐름 정도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자,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그 대북 테마로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자, 대북 테마주들은 2018년 5월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죠. 5월 25일에 다 같이 급락을 했었는데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향후에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기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림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림은 독특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닭고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절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름이 성수기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자, 겨울에 매수를 해서 봄에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계속 따라가는 흐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계절적인 테마에 영향을 받는다. 자, 보시면은 하락할 때도 자, 겨울에 매수하고 봄에 팔았으면 수익이 좀 낮죠. 그리고 자, 겨울 가까이 매수를 해서 봄에 매도를 하면 좀 반등이 나왔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겨울, 봄, 물론 이때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가능. 자, 2014년도 어떻습니까? 자, 겨울 전에 매수를 해서 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2016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봄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테마로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최근의 흐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겨울 전에 저점을 찍었고요. 물론 지수가 하락했었습니다만은 자, 12월 정도, 1월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자, 1월이 지나고 나면서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봄 전에 12월 그 겨울보다는 주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수가 엄청나게 다운되거나 엄청나게 폭등하면 다른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이렇게 계절적인 테마들은 특히 이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종목들의 어떤 그 움직이는 특징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무난한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렸듯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포인트만 잘 생각을 하셔서 향후에 대응하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업종은요,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한 부분은 식품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테마로 엮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성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현재 대응과 그리고 현재 추세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들어봤습니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전의 복귀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는 종목에 관련된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중점적으로 좀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봉초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도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 넥슨의 최근 어떤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2월 22일에 추천을 했었어요. 1차는 11,000원, 2차는 만원, 평균가 1,5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표 수익을 15%로 조정을 했고요. 2월 28일이었죠. 급등을 하면서 시가에 플러스 15% 이상 16% 플러스 16% 매도가 됐습니다. 시가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결국은 수익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죠. 넥슨의 매각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넥슨의 자회사죠. 그래서 넥슨 GT, 넷게임즈 이렇게 상장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급등 이후에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에 대한 그런 접근 시기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2월 22일에 가격이 와서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전에 종목 현미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미 이전에 한번 또 접근을 해서 수익을 거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익을 거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을 그렇게 관찰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접근을 해서 수익도 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냥 그 종목을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익을 낸 종목이나 또 손실을 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넥슨의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내면서 또 접근할 그런 시기만 잘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움직임이 가능한 흐름이고요. 또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오는 종목이니까 잘 관찰을 하셨다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2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11,0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천한 날짜가 이날이에요. 2월 22일입니다. 자, 이날. 자, 보시면은 고점 이후에 조정을 쭉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가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자, 만원 이렇게 분할 매수 추천을 했는데 2차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10,050원 왔죠. 그래서 적당히 2차 매수를 추천을 하려고 하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놓쳤던 상황인데 결국은 1차만 매수가 됐고요. 이날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흐름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이날 결국은 시가부터 급등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플러스 16% 수익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서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만원, 당시에는 10,000원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매수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자, 이날 좀 목표 수익을 높이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못 했었고요. 결국은 이날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흐름이 좀 더 가서 아쉽긴 했지만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었고요. 다만 흐름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수익 기회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여기에서 기회를 주고 결국 수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2번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한 번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만족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계속 관찰을 해서 또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사실 뭐 기술적인 흐름과 가격적인 부분만 적당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접근해도 무난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관찰하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넷게임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2016년에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1월 25일이었었죠. 당시에 22,000원, 21,000원, 평균가 21,5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상. 짧게 대응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이제 2016년 2월 24일에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10% 이상 수익이 나왔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지수의 추세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흐름이 지수가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시기였어요. 물론 지금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16년 초가 지수의 저점이었고 꾸준히 중장기 상승하는 그런 그 포인트였었는데 당시 예측으로는 지수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매매로 접근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에 엄청나게 지수가 가고 또 업종이 상승하고 종목도 상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렇게 그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지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강했습니다.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강했었죠. 당연합니다. 주도 업종으로 계속 갔던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 지수와 업종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종목이 제대로 조정만 받아준다고 하면 업종 내에 있는 종목이 조정만 제대로 받아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 이상의 수익은 나겠다. 최소한 단기 수익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는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 그리고 업종의 흐름, 또 종목의 확실한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결국은 지수와 업종이 가면 종목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만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면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런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고요. 2016년 1월 2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6년을 한번 보실까요? 1월 25일이고요. 당시 매수가가 22,000원, 2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21,500원이었는데요. 1월 25일이면은, 자, 이날이죠. 그래서 이날 추천을 해서 일단 1차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2차 매수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가가 21,500원이 됐겠죠. 평균가가 21,500원이 되고 나서, 자, 급등이 나오면서 2월 24일, 이날이죠. 이날 수익 매도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10% 이상 상승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만족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자,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에서 지수의 어떤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당시는 다만 지수와 업종의 어떤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 당시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초죠. 1월이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15년에 저점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뭐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은 충분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은 더 강하죠. 전기전자 업종은 역시 저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이후에 다시 또 저점 기록하고 크게 조정받지 않고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목이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해준다면 충분히 확률이 높겠다 생각을 했었죠. 당시 LGD 고점 이후에 자, 중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자, 저점을 깨지 않은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죠. 조금 더 하락하면은 뭐 추가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손절 짧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수에 대한 판단이 중장기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했었고요. 다만 뭐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량주는 역시 지수와 업종 그리고 종목의 어떤 가격 메리트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이렇게 수익 기회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종목 현미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넷게임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의 수익 매도로 좀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인데 넥슨의 매각 이슈로 움직임 좋았었던 종목이었고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관찰했던 종목이기에 이런 기회를 포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적당한 가격 다시 추천 이후에 수익을 거둔 상태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추천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지수의 추세적 가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흐름에 대한 판단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일단 뭐 추천 이후에 목표 수익 10% 매도 결과론적으로 좀 좋았고 일단은 뭐 이 LG 디스플레이를 접근했었던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현미경 시간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36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주식이 개장이 된 지 6분 정도가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전일장에는 하락 출발했었던 혼조세로 출발이 됐었던 뉴욕 증시는 오늘 다시 낙폭이 과다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보잉사가 다우지수 안에서 가장 큰 급락을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급락 이후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개장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476님의 질문 먼저 확인합니다. 롯데 정밀화학을 매수가 46,0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강보한 마감 속에서 46,75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은 롯데 정밀화학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일단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은 역사가 있는 기업이죠. 삼성정밀화학이었었죠. 그리고 비료를 생산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역시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가 약간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가가 뭐 기술적으로는 좋죠. 지금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은 자,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매수 욕구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셨던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점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 아닙니까? 자,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눌림목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지수 흐름은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아직까지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량주는 역시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에서 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일단 매수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수가 조금 가준다고 하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락한다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나 추가의 기회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여기에서 빠진다고 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짧게 손절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짧게 좀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2369님의 질문이고요. 네페스 신소재를 매수가 71,8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네페스 신소재 오늘의 종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오늘 네페스 신소재는 약보한 마감 속에서 45,7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종가가 손실폭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그리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물론 소형 전지차를 생산한다는 그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움직이면 좋은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약해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매력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71,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자, 매수가가 상당히 높죠. 좋지 않습니다. 자, 더 좋지 않은 건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56%까지 홀딩하셨어요. 전혀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죠. 자,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고 기준 없이 대응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에 주력하시기 바라고요. 자, 기다리셨다가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데나 아니면 120선 이탈시까지 기다렸다. 그랬을 때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점 부분에서 그냥 따라잡았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을 항상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 그런 것은 이 중기적인 흐름,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까지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반등이 혹시라도 나와준다고 하면 이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36%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아래 적당한 선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기준대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상담이었습니다. 네페스 신소재 지금 오늘의 종가 대비해서 매수가 상당 부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마이너스 20% 매도 혹은 저점 이탈 시 손절을 하면서 최소한의 일단 손실에 대해서 좀 잡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3379님의 질문입니다. 알파홀딩스를 매수가 12,35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알파홀딩스 오늘의 종가 먼저 확인하시면은요. 자, 오늘 알파홀딩스에 대한 종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2,55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자,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5%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최근의 움직임은 바이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회사죠. 온코세계 면역항암제 관련한 이슈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사실 바이오가 계속 강하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정도 가격이면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묻어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그렇게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약간 높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뭔가 이슈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하면은 끌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오가 이제 그런 흐름들은 좀 지났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와 함께 움직임은 가능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전체 종목군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흐름이 나올지 알 수 없고요. 결국은 추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2,3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약간 좀 아쉽죠. 사실 저점 라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거기에서 매수 안 하고 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절 5% 짧게 자르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차라리 더 빠지면은 그때는 손절하고 저점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15% 정도만 보자는 겁니다. 다만 뭔가 확실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다, 강한 급등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 때는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뭔가 기대할 만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홀딩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5%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2265님의 질문이고요. 웹캐시를 매수가 35,0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 속에서 41,0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자, 봉추 선생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일단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3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관련주죠. 그래서 뭐 경리나라라든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금융이나 이런 쪽에 기술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신규주예요. 신규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가격이 높죠. 다만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겠죠. 단기적으로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적당히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매수가는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따라잡은 흐름인데 단기에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 거죠. 다만 반등하는 초기에 좀 따라잡아서 그나마 좀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뭐 섣불리 그냥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30% 정도 그 정도 적당히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닐 때는 30% 정도까지만 적당히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30%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꺾인다 그랬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상승하면 3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캐시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C학점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을 30%에 대한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장이었고요. 내일은 목요일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만기일이 또 몰려있는 날인데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조금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장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미국이 만약 급등을 하고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일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대로 쭉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반등 시도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결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한국 시장의 추세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일단 내일 예상은 반등 시도 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간이지만 상승으로에 대한 구간은 좀 일단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 시장을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